북새통 오늘 부의 감각 이 책을 하기로 했는데요. 댄 엘리어리라고 되게 유명한 그 행동 경제학자세요. 요즘 행동 경제학이 최고의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행동 경제학에 대한 이슈들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재미난 거는 뭐냐면 행동 경제학을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 같이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주로 이제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울 것인가,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것인가, 소위 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책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기업가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속이는 작업들을 하는데 어떻게 속지 않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미난, 그러니까 소비자 사이드에서 이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댄 엘리어리가 되게 또 재미난 책을 썼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책이 꽤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량을 다 소화를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북새통 하신 이후에 충분히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보기 때문에 돈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돈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도 생각하거든요. 스타벅스 4,100원 좀 비싸. 어저께도 아내가 저보고 이제 커피 좀 사와. 근데 스타벅스 비싸니까 저는 어디서 샀냐면 반반 스프링스 호탄점 테이크아웃 2,800원입니다. 예, 그걸 미리 알아서 거기 가서 일부러 테이크아웃에서 가까워오죠. 일부러 차 몰고 거기까지 가서 사왔죠. 그런데 간혹가다 카지노, 저는 카지노 가본 적 없지만 카지노 아니면 고스톱 이렇게 칠 때 보면은 평상시 때 1,000원, 2,000원 아끼시던 분이 조금만 고스톱판이 커지면 그냥 쉽게 돈을 막 질르시죠. 그러다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고스톱 칠 때 보면은 이제 돈을 이렇게 환전하기 좀 거시기 하니까 바둑알로 바꿔서 해 라고 바둑알로 고스톱 치거나 섰다나 포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무슨 소리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고스톱이나 포커 칠 때 바둑알이나 이걸로 칠 때 보면은 그게 돈으로 할 때랑 그 칩으로 바뀌면 갑자기 돈 감각이 막 느껴서 그냥 장난삼아 휙휙 던져서 배팅을 하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거랑 상황에 따라 그 돈에 대한 감각이 확 달라지더라. 그 정도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확 속아버리는 상황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짜로 뭘 준다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져 갖고 공짜로 받은 거 때문에 다른 걸 더 사버리는, 우리 공짜로 이벤트니까 공짜로 이벤트 하세요. 그 이벤트에 취해 갖고 아예 그보다 평상시에 안 살 물건들을 더 사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관련된 또 전통적인 속담 있잖아요. 예, 양갱물도 공짜라면 마신다. 그래서 공짜에 취해서 그보다 더 큰 가치를 놓치는 것들을 진행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불의 고통이라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지불의 고통 뭐냐면, 현금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쪼개서 내면 되게 고통스러워서 돈을 아끼는데, 그게 카드를 긁는다든지 아니면 도박칩을 던진다든지 할 때는 그게 갑자기 돈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쉽게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아끼는 사람들, 지출을 절제하는 사람들은 요즘 운동 중에 하나가 크레딧 카드를 자르는 것들을 하거든요. 크레딧 카드를 자르면 실제로 일부러 현금을 꺼내서 줘야 되니까 지출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들 보면 이제 긴축 재정하기 위해서는 크레딧 카드를 반드시 잘라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쉽게 지출이 쉬워요. 제가 어디 가나 이제 가다 어디 가면 이제 밥을 이렇게 내는데, 현금으로 낼 때는 진짜 좀 아까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카드로 이렇게 긁으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5만 원 내는 거랑 카드 5만 원 결제하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지 않으신가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은 그렇죠. 이런 반응 좋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인 음료수를 주면 그게 고마워갖고 팁으로 $5를 준다든지, 사실은 그 음료수 가격은 그보다 훨씬 적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고마워서 준다든지, 평상시 때 현금 인출기 우리 수수료 뭐 우리 한국 가서는 700원 이거 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 비싼 거잖아 수수료가. 근데 수수료 비싼데 돈은 한 10만원 20만원 뽑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덜 비싸다고 느껴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서 돈에 대한 가치가 상황과 심적인 상황에서 너무너무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이 저자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에 관련돼서 무엇인지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서 차를 사합니다. 차가 요즘 가격이 얼마 하죠? 신차 한 3천만 원 하죠? 3천만 원. 저는 2천만 원대입니다. 2천만 원. 예. 2천만 원대 차죠. 근데 원래 2천만 원 차를 살 계획이 없었는데, 뭐 누가 이게 새 차 사고 온 걸 보고 충동적으로 샀어요. 뭐 활부를 했던, 뭐 돈을 빌려서 했던 2천만 원 주고 차를 샀어요. 샀더니 기분은 좋죠.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비용이 잘 발생한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느끼려면,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지불 안 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이걸 지불했던 건지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여기 했기 때문에 요걸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학원을 못 갔네? 끊었네? 뭐 이렇게 된다든지, 요걸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은, 추석 선물은 없어? 뭐 이런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세계에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 여름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해서 한 뭐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만약에 거기 안 갔으면 그 돈으로 뭘 할 것인데 그것을 안 하고 대신 이걸 했잖아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큰데 그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잊어먹는다는. 근데 그걸 더 잊어먹는데 또 뻥붙질을 하는 것은, 현금으로 그걸 돈을 지불하면 그나마 좀 아까워서 금방 아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긁는다든지, 뭐 소위 말하는 뭐 활부를 한다든지, 신용카드 활부 같이 붙어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더욱이나마 그거 대신에 이걸 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못하고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0년대에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평화를 지향해야 된다, 군비를 낮춰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전 세계로 낮추면 그걸 대신해서 이 국민들이 돌아갈 복지, 국민들의 인프라가 더 좋아지는데, 괜한 자꾸 군비 경쟁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녹록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미난 예가 뭐냐면, 잘 봐라, 우리의 구축함 한 대를 하나 구입해서 만들든지 하려면 그걸로 인해서 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보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막 바꿔서 생각은 못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기에 보면 이 모모 관님 저기 앉아서 뒤에서 계시잖아요. 차를 그전에는 뭐 좀 약간 저 차를 샀다가 SUV급으로 바꿨어요. 바꾼 지 얼마나 되셨죠? 2년 반. 2년 반. 꽤 됐네, 이제. 2년 반 됐어요. 근데 만약 그걸 안 바꿨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결혼 자금 나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바꿔갖고 결혼 자금을 없어서 지금 결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와 결혼을 바꾼 거다. 물론 이제 결혼할 여자도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 있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게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걸 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용카드, 담보대출, 활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회비용, 이거 대신 뭐 했으면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번에 여름에 혹시 해외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그거가 만약에 안 갔으면 아마 1년 뒤, 2년 뒤에 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거나 집을 사지 말라거나 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대신 치료스를 가치가 비용이 있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구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이제 창업자나 마케터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그거를 생각 못하게 해야겠죠? 네. 더 다른 기회가 있는 것처럼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뭐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가 인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양면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럼 제대로 소비하려면 첫 번째 뭘 잘해야 되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든 뭐 하든 그거가 주는 진정한 가치를 생각하고, 가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사면 내가 도움이 되는 게 뭐뭐뭐인데 나를 명확히 인지하고 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댄 엘리엇의 부의 감각은 얼마짜리 책이었습니까? 가격이 얼마? 18,000. 이게 무슨 뭐 예스 입사서 하면 좀 싸게 샀고 정가로는 18,000원이었죠. 예, 18,000원 이거 안 사고 딴 거 했으면 뭘 하셨죠? 치킨이요? 치킨 한 마리. 예. 또 뭐 하실 수 있으셨죠? 군뱅이 얼마큼 살 수? 못 삽니다. 군뱅이 못 사는 거죠. 아, 예. 이런 국세통 한 4번 참석하면 군뱅이 하나 사죠. 못 삽니까? 네. 예. 못 삽니다. 못 사면 예. 국세통 5번 정도 참석해야 군뱅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PPL 광고 좀 해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치킨 한 마리 굶고 데니엘이 부의 감각 책 사는 거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네요. 그렇죠. 되게 국세통까지 참석해서 읽고 나면 큰 돈을 벌게 하는. 치킨 한 마리 먹고 이 책을 보면 이제 내가 왜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걸 알 수 있고. 아, 그렇죠. 치킨 먹으면 뭐 체지방만 들고 좋지 않으니까 또 굶기도 하고 뭐 이래서 보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의 소비를 할 때마다 그 제품으로 말미암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뭐였는지, 아니면 그렇다면 아 좋아 그러면 치킨 한 마리 우리가 사 먹었어 18,000원 드리고 그건 내가 뭐가 좋은데 어떤 점에 이득인데 이득되는 게 있죠. 차라리 그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체지방 쌓이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렇게 딱딱딱 계산하면은 정말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따져보니까 이거를 먹으면 기쁜 게 잠시 10분 정도 지속되고 그리고 대신 이거 말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그냥 밥 한 고기 먹으면 뭐 더 낫겠네 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물건이 서비스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정확하게 생각해서 판단하면은 결국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정확하게. 예. 제가 이거 북새통 준비하기 전에 좀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모 준모님께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줄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는지를 전 좀 따져보고 저는 결론적으로 밥을 안 먹고 준비를 하고 대신 이준우님께 대신 500ml짜리 우유를 하나 사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한테 주던 이득이 시간도 벌고 500ml니까 제가 돈을 안 줬어요. 그냥 사줬으니까 하나 득템해서 먹고 시간도 남고 배도 든든하고 이랬다라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QFD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QFD 할 때 거기에 제품이 갖고 있는 스펙들을 정리하고 스펙이 줄 수 있는 밸류를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요 기능의 성능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QFD 하시는 분들은 작성하는데, 그것처럼 어떤 특정 물건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그 물건이나 서비스가 이게 나한테 무슨 가치가 주는 것일까 물어보고, 두 번째 이걸 얻기 위해서 나는 대신 뭘 포기해서 이걸 산 건가 또 물어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내가 이거 하라고 이거 했을 때 줄 수 있는 기회비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여기 모임을 간다든지 어딜 이용한다든지 물건 산다든지는 정확한 가치가 산정된다는 거예요. 물론 피곤하겠죠. 그렇지만 이래야 되게 정확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계산이 안 나오면 엉뚱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재밌는 사례는 뭐냐면 아메리카 원주민이 맨하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창기 때 맨하탄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서 팔라고, 맨하탄이 미국 뉴욕에 있는 섬이에요. 섬 되게 지금
거기 되게 비싼 지역이죠.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구슬 몇 개와 장신구 받고 넘겼대요. 네,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맨하탄의 가치가 있는다는 것. 그 정도 가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보면 미국의 알래스카 지역 있잖아요. 알래스카 지역. 알래스카 지역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러시아 땅인데 러시아 황제가 미국한테 팔았는데 되게 헐값에 팔았어요. 근데 러시아 황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진짜 얼음뿐이만 있는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알래스카가 지금은 석유 엄청 나오지, 그리고 지적 요충지지, 그래서 거기가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헐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그 지역, 물건, 서비스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우리가 흔히 커피를 먹죠.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카페에서 4달러짜리 커피, 4달러면 한 4,500원, 뭐 한 거의 5,000원 되는 커피를 먹는 거나 동일한 같은 재료, GS25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 원두가 꽤 품질 좋은 원두가 커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원두 커피나 동일한 원두를 썼다고 가정해요. 가정할 때 그러면 GS25에서 파는 그 원두 커피가 한 1,300원에서 1,500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같은 커피인데도 불구하고 카페에서 살 때랑 편의점에서 살 때랑 느끼는 기대 효용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소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 원자재 들어가 있던 비용만 가지고 비교해버리면 안 되더라 라는 것이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보 같은 짓도 하죠. 벤처기업 막 기술이 있다는 벤처기업 나오면 거기다 가치 산정해갖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고 거기다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해갖고 뭐 한 몇억, 몇십억, 뭐 몇백억의 투자 자금을 받고도 제대로 매출 한 번도 못 일으키고 몇 년 뒤에 몰락하고 망해버리는 벤처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투자자라는 분들이 수많은 투자자가 기업을 평가하고 그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몇 년 뒤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화가 성공할지 안 할지 판단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큰 돈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가치를 모르고 쓸 때는 되게 우미하게 돈을 쓴다는 거죠. 집에 좀 어깨가 뻐근해요. 몸도 뻐근하고. 근데 집에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어. 그거 있죠? 집에 그 다 보이는 안마 그 가격이 꽤 비싸죠? 예. 풀 세트로 이렇게 다리까지 가지고 딱 누워 있는 그거 얼마나 해요? 그 가격이? 기본적으로 제일 5,600 해요? 네, 좋은 거 풀. 아 그래요? 제일 가격이 안 나. 한 200씩. 네, 제일 싼 게 한 300, 250, 300 정도. 300 정도. 쓸만한 게 한 50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이명관님 그 전 회사에 있던 그거는 한 얼마짜리 정도인가요? 그거는? 그거는 3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좋아 보이던데? 예, 괜찮습니다. 그때 3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300만 원 자고 그걸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돈 내고 그냥 한두 번씩 안마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을지는 판단해 보라는 거죠. 3만 원씩 내고 있지. 예. 그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거고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예. 그거 없이 정확하게 판단 안 하고 이조님 집중해 주세요. 예. 따라서 이거가 진짜 가치인지를 보려면 가치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지를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가치 단서 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자꾸 판단해 보면은 이거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저 아이폰에 산발이가 있잖아요. 그 산발이 저거는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면 되죠? 쉽게 생각하면 저게 언제 쓰이냐면 제가 이 북새통 강의하거나 강의할 때 몇 번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이네요. 두세 번에 이게 몇 번 쓴 거지? 지금 한 2년째 쓰고 있나요? 2년 썼죠. 그러면 두세 번에 2년이니까 한 50번 정도 썼네요.
저거 제가 보니까 한 돈 10만 원 준 거 줬어요. 지금 한 50번 정도 썼으면 그나마 뭐 본전을 뽑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 뒤에 보면 이준희 누님도 저기 하나 저기 산발이 갖고 비슷한 거 갖고 있죠. 네, 저거는 10,000원이 안 돼요. 아, 많으면 안 돼요? 그럼 뭐 자 싸게 샀군요. 예. 아니 왜냐면 진짜 어쩌다 한번 저거 쓰고 있어서 제가 저기 비싸게 주고 저렇게 이렇게 저 활용 못 한다고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워낙 그 주었던 가격 자체가 10,000원대라 이걸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머쓱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쓴다든지 서비스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효용 가치를 만들 것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 이게 기능이 좋고, 아니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이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밸류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판단해내야 정확하게 그게 의미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학원을 다니기도 했고 인강을 시키기로 했어요. 인강을. 그래서 인강을 하려고 시모 스쿨 있잖아요. 예. 거기 갔어요. 거기 보면 그래마인 뉴스라는 그 영어 교재를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샘플 강의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에 이용하는데 88,000원인가 받는 거예요. 그 책도 주고. 그래서 난 그걸 원래 계약하려고 갔어요. 사이트 들어가서 딱 보는데 이제 다른 광고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광고를 보는 순간 갑자기 보니까 풀세트 뭐 초보자가 풀세트로 8가지 다 이용하면 1년간 이용하는데 34만 원인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요거 들어가서 야, 요거 듣게 하고 보니까 나나 안 해도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도 있고 막 코스 보니까 야, 이게 훨씬 효용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계산하러 갔다가 이걸 계산해 버렸어. 33만 원. 게다가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33만 원 한 번에 결제하지 말고 한 달에 2만 몇천 원만씩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달 된다는 거예요. 나 그게 뭐 특별한 거 봤더니 사실 그게 활보잖아. 근데 2만 8천 원씩 한 달씩만 내면 12달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게 엄청나게 싸게 느껴졌고 8만 8천 원을 내가 2만 8천 내니까 갑자기 또 눈에 보시 이제 싸게 느껴서 결제를 딱 누르고 곰곰이 따져서 이제 보니까 원래는 우리 집 애가 배우려고 하니까 내 아이디를 개놓으니까 거기는 또 그 다른 사람이 할 때 되게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할 때 내가 할 때 또 아이디를 이렇게 빌려주고 막 하고 되게 복잡해. 그럼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 34만 원치 내가 그거 공부할 것도 아닌데 이거 뭐하러 계산한 거지? 곰곰이 따져보다가 다시 규약을 읽어보니 3일 이내에 해약을 하면 다시 환불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진도에 몇 %까지 안 나갔으면 환불이 된다는 걸 보고 바로 환불을 눌러서 환불을 받고, 그리고 다시 원래 계획대로 그 아이 이름으로 또 88,000원에 그 계약을 했어요. 내가 이거 정말 부의 감각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마케팅 전술로 엄청나게 속이고 있고 우리 눈을 확 빼간다는 걸 절실히 느끼면서 계약을 그걸 딱 누른 거야. 얼마나 뻘쭘하든지. 누구나 공감하는 바 있겠니? 근데 누구나 공감한다고 말씀해주셔서 너 진짜 고마워. 왜냐면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나만 그러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신 거죠? 휴대폰을 사러 갔는데요. 네. 오지폰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있어요. 세 개를 이렇게 딱 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기능을 이야기를 짜 하는데 오지폰에 가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오지폰. 딱 꽂혀가지고 그럼 이거 산다 이거. 예. 사실 이게 필요 없고 이거. 그게 오지폰이 오지랖게 안 터진다는 그 오지폰이잖아요. 예. 아이고, 그걸 사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가치를 알아야 돈을 제대로 지불할 텐데 그것이 판단이 안 뜨면 잘못 집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대부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저 서비스나 제품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뭔지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아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가 있잖아요. 나라마다 가격이 다 달라. 가격 차이가 제법 나요. 더블 이상 나는 데들이 막 있어요. 빅맥 지수라고 하는데, 근데 잘 봐요. 원재료는 똑같잖아. 크기가 다르지 않나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그 지역 특화돼서 만들어진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들어가는 게 비슷하죠. 비슷하고 근데 가격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정확한 가격이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지역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 다른데 흔히 눈에 볼 수 있는 제품도 그런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서비스나 너무 복잡한 성격이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을 1시간 만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30분 만에 여러분들 진짜 죽었다 살아났고 행복해질 거예요 라는 제가 가치를 만들어냈어요. 얼마 주실래요? 얼마 내시겠어요? 믿을 만한 시간인데 믿지를 못하니까 지불을 안 할 지불을. 만약에 성공 사례가 있어 이제 신뢰가 쌓인다면 가격이 오르겠죠. 또 이런 무공도 있다. 저는 자살하려는 사람은 상담만 하면 무조건 살려요. 이러면 얼마만 해요? 10분만 해요. 10분만 얘기하면 무조건 자살은 살릴 수 있어요. 얼마 주실래요? 요 10분에.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건 못 하겠으니까. 돈은 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고 부모님이나 주변에 가족한테 받아야죠. 1년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꽤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급하니까 돈은 신경 쓰지 마시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조용히 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자살하는 거 상담하는 그 상담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그 일당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저는 10분 만에 무조건 살린다니까요. 그 사람이면 한 2배 정도 이렇게 주면 10분 만에? 200개 달리고. 근데 이제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그래서 어려워서 이 가치를 얼마 받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교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준호 선생님 방금 전에 기존에 이게 상담사가 얼마를 받으니까 거의 2배 정도 상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원리들이 들어가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책에도 나온 샘플인데 예를 들면 여기 뭐냐면 이코노미스트 정기 구독인데 이건 너무 사기에 가까운 옵션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코노미스트.com 정기 구독이 59불이에요. 한 달에 그러니까 7만 한 달이 아니죠. 1년에 $59 한 7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인쇄물 오프라인 인쇄물로 주는 거 연 $125 한 14~15만 원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옵션이 뭐냐면 인쇄물도 주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게 $125예요. 그럼 당연히 뭐 선택하게 돼요? 세 번째 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미끼. 그러니까 요거 보면 막 싸게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원래 계획은 요걸 이렇게 팔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파니까 요걸 주는 거죠. 근데 보통은 가격 이렇게 산정 안 하고 이렇게 하죠. 두 번째 인쇄물 정기 구독을 $110 이 정도로 하지. $110. 그러면 뭘 선택하냐? 그러면 탁월하게 몇 거. $15 더 내면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치를 만들어 놓으면 쉽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 마케팅 할 때 묶음을 판다든지 세트로 판다든지 이러면 진짜로 요거를 우리가 가치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맥도날드 무슨 세트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죠?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럼 감자튀김의 원가는 얼마고, 콜라의 원가는 얼마고, 아니면 이거의 원가는 얼마인지를 계산해 갖고 내가 요거는 손해니까 그냥 단품 요거랑 요거 사고 이렇게 잘 안 돌아가죠. 그게 더 손해인지 아닌지. 그렇게 묶여 있으면 잘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통신요금과 스마트폰은 묶어서 팔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사거든요. 저는 항상 저기는 스마트폰을
기계를 따로 사고 요금제를 붙여서 사요 항상. 그러니까 기계값이 비싸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막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제품 아이폰 나오면 100만 원어치 그 제품을 사고 그리고 요금제를 붙여요. 그때 느낌이 처음에 드는 느낌이 엄청나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안 사고 요금제랑 기계값이 묻어있는 걸 같이 사잖아요. 24개월 약정, 한 36개월 약정. 그래서 요금제 얼마짜리? 한 뭐 7, 8만 원짜리 내고 사잖아요. 네, 그러면 느낌이 통신용과 스마트폰을 이렇게 결합해서 제품 들이면 소비자 입장에서 진정한 이거의 가치가 얼마인지 판독하기가 되게 어렵고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피해자입니다. 예, 그래서 오지폰 사셨다는 거예요. 예. 예.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 건 아니시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쓰시고 예. 오지폰 쓰셨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가치들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품 그냥 살 때는 좀 쉬워요. 그래서 아예 10,000원짜리 물건을 산다. 그러면 여기에 원가가 6,000원이었고 마진이 4,000원이었다. 뭐 요거 판독하는 거 쉬운데 이게 세트로 묶여 있다. 그래서 A 상품, B 상품, C 상품이 섞여서 3만 원에 팔고 있다. 반드시 세트로만 묶여 있다. 그래서 분해해 봤더니 A 상품은 이익이 아까 원가가 8,000원이고 이익이 2,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팔면 돈이 별로 안 돼. 그리고 B라는 상품도 마찬가지로 원가가 높고 마진이 얼마 안 돼. 이것도 안 돼. 근데 보니까 C라는 상품은 원가가 되게 낮고 이거 마진이 높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C라는 제품은 원하는 가격에 안 팔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냥 묶어서 3만 원을 해놓고 미끼 상품 있고 가격 원가가 낮은 거를 그러면 해지해줄 이런 제품을 묶어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맥도날드에서 파는 것 중에 햄버거랑 콜라, 감자튀김 요 세 세트를 묶이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햄버거들은 거의 원가에 가깝고 그거 팔면 돈이 많이 안 되고 대다수의 돈이 많이 남는 데는 콜라랑 감자튀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파냐? 묶어서 판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확한 상품이나 제품의 서비스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항상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차가 만약에 없어서 어디를 하루 정도 다녀야 돼요. 어느 지역을 다녀야 되는데 다닐 때 하루 렌트해서 좀 다녀라 그러면 되게 돈이 아깝게 느껴지죠. 차 하루 렌트하는데 얼마나 받나요? 한 5만 원 받나? 요즘 좀더 올라. 차종에 따라서 차종에 따른데 예. 보통 뭐 쓸만하면 한 7, 8만 원. 7, 8만 원 들어요. 아니 진짜로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아내랑 저희 식구들이랑 서울에 놀러 갈 때 올라갈 거 힘드니까 우리 차 가져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에 갔다가 거기서 렌트해서 다니자. 가격이 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차를 한 1년 전에 바꿨잖아요. 차를 1년 전에 바꾼 이유가 왜 바꿨냐면 서울에 1년에 한 2번 가죠. 근데 10년 넘은 디젤 차가 통행을 못 하는 거예요. 2005년도 이하. 이제 앞으로 못 해요. 근데 요번 달에 됐어. 그것 때문에 차 바꿨어요. 근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차를 몰고 서울에 가는 게 1년에 2번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돼? 대중교통 이용 갔다가 거기서 차를 렌트하고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비용은 비싸지만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또 훨씬 싸잖아요. 게다가 제가 요번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우리가 잘못한 거 뒤에서 버스가 받아갖고 거의 했는데 그 차 가격이 한 3,000만 원 조금 넘는 차였는데 뒤에서 차를 딱 받아서 하니까 차 수리비가 한 2,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차를 팔 수 있는 거가 중고차로 한 2,500만 원 주고 팔 수 있었던 건데 사고를 그렇게 당하면 수리를 해도 감가상각이 확 일어나서 한 1,8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한 번 당하고 차 가격이 700만 원이 감가상각이 돼버린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 것 따지면 렌트하는 게 훨씬 싼 건데,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다니고 그럴 때 내 차를 타고 다니다가 기름 넣고 다닐 때는 별로 그렇게 돈이 든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것을 내가 차가 없다고 생각하고 렌트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니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총액으로 기준할 때는 필요할 때마다 잠시 렌트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싸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차라리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돈을 일부라도 차를 빌리거나 써야 되고 돈을 들어가니까 더 비싸게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계산을 할 때 심리적인 가치를 잘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게 이 저자의 얘기입니다. 개인이 돈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 회사나 기관처럼 배정하는 방식을 또 쓰기도 한데요. 이런 거죠. 내가 돈 있으면 내 예산이 얼마 있어요? 요거는 외식비, 요거는 뭐 책 구매비, 뭐 요거비 이렇게 나눠서 쓸 때 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집에서 나눠서 쓰시는 분들 계시죠? 좋으신 분이고, 또 그러시나요? 와이프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와이프랑 같이 안 사시나요? 하는데 저는 용돈을 받기 때문에 계정이 어떻게 계속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딱 쓰는데,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어떤 분은 막 돈이 모자라니까 되게 아껴 쓰잖아요. 근데 좀 지나니까 여기 막 남어. 많으니까 여기는 갑자기 막 펑펑 써. 여기 모자라서 막 아껴 쓰고. 그러면 사실 웃기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차피 다 내 주머니 돈인데 어떤 상황이든 여기서는 되게 막 아껴 쓰려고 하고, 이쪽 항목에서는 그냥 막 펑펑 쓴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마다 계정을 바꾸든지 예산을 여기 더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막 아껴 쓰다가 어떨 때는 펑펑 쓰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회계 기준이나 카테고리를 막 나눠놓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돈을 다 아껴 쓰는 것도 아니고 막 넉넉 썼다 아껴 썼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뭐냐면 1년에 한 번만 지르자, 그게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아내 허락을 받아서 노트북을 바꾼다든지 뭐 스마트폰을 바꾼다든지 그래요. 근데 또 평상 때 커피 먹으러 올 때는 막 계산을 하죠. 지금 가성비 따져서 보면은 지금 내 칠암동을 다녀야 되니까 어디서 먹어야 돼? 근데 고급 품질에 먹어야 되니까 칠암동 앞에서 12시 이전에 가면 반반 스테이크하우스 2,000원에 빅 사이즈를 줘요. 그거를 사다가 어디서 먹느냐? 학교 안에 보면 그 1층에 카페테리아처럼 만들었거든요. 그걸 가져가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스타벅스 4,100원짜리 거기 가서 그걸 시켜 먹으면서 업무를 보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해요? 2,000원 아끼려고. 2,000원 아끼려고 반반 스프에서 그걸 사다가 학교 안에 이렇게 좀 까는 데 가서 거기서 보는 거예요. 2,000원 아끼려고 그걸 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비싼 아이패드는 그냥 막 사죠. 1년에 한 번 허가 맡은 거니 사요. 가격이 짜도.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심리적인 예산을 막 이렇게 늘렸다. 어떤 데 여기 예산이 나면 팍 쓰고, 어떨 때는 되게 아껴 쓰고, 이런 소위 말하는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그 큰 돈 많이 쓴 데서 아껴 썼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사실 보면 사람들마다 대부분 이런 패턴 비슷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상황 되면 막 과잉 지출하게 되고 또 돈을 안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책에 나온 사람인데 $5 가지고 도박을 했더니 이거 슬롯머신을 했는데 3억 달러까지 땄대요. 엄청나게 딴 거. 3억 달러는 원래요 3천억 원이잖아요. 거의 3천억 원을 땄대요. 근데 나중에 한번 배팅 잡아대고 다 잃었대요. 근데 집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5 잃었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3억 달러까지 땄던 거는 계산에 안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나는 얼마 있었다? 원래 $5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해요. 저도 그때 차를 사다 보니까 거의 옵션 A타입하고 뭐 CD 체인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3천만 원대 정도 차를 사니까 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옵션들은 그게 돈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 평상시 때 그럼 네가 CD 플레이어, CD 체인저 이런 거 50만 원짜리 사냐 그러면 이걸 사 말아 하고 뭐 G마켓 뒤져보고 이거는 가성비 뜨니까 안 사. 결국 그러다가 안 사고 막 그러는데, 차의 옵션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기능인데 갑자기 한 3천만 원짜리 구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한 50만 원, 100만 원짜리 옵션은 쉽게 생각해서
그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하고 구매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돈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는 것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케터들이 돈을 쓰는 것을 쉽게 쓰려고 하려고 유도하려고 별의별 짓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돈 지불하는 것이 고통스럽게 않으려고 크레딧 카드를 쓰게끔 유도하는 거죠. 크레딧 카드는 일단 쓸 때 돈이 안 아까워. 우리 집 애들이 간혹가다 이제 이마트 이런 거 할 때 뭐 좀 너 쓰고 싶은 거 사라, 뭐 과자 같은 거 사와라고 했을 때 자기 용돈으로 사서 먹을 때랑 카드를 줄 때랑 달라요. 다르죠. 그렇지, 뭐 내 카드도 아니고 아빠 카드인데 뭐 신용카드를 주거나 이러려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죠. 근데 동일한 상황이 본인한테도 주식을 해보시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때 1,000원, 2,000원, 10,000원을 되게 아껴 쓰는 사람이 주식에다 이제 돈을 계좌를 넣어놓고 그거 갖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베팅을 쉽게 이루어져요. 왜냐면 일단 돈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내 돈처럼 안 느껴지고 돈 넣고 빼고 하는 거가 되게 쉽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지불의 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 돈이 지갑에서 나가는 시점이 발생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돈을 억제하는데, 그리고 아니면 돈을 쓸 때 시간과 주의력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돈을 안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피하려고 이제 마케터들은 선불로 지급하게 한다든가, 미리 회원권을 끊어놓고 쓰게 하면 미리 돈을 내놨기 때문에 소비할 때 고통을 안 느껴. 그럼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아니, 돈을 미리 1년치를 끊어놨어, 연회벌. 그럼 소비할 때는 그냥 즐겁게 쓰는 거예요. 아유, 소비하는 게 즐겁네. 아유, 겉봐, 그때 끊어놨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이제 인터넷 영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달 얼마씩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마저 고통스럽게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첫 달은 무료입니다 하고, 6개월은 무료입니다 이래요. 6개월 지났는데 사람들이 내가 가입해놨던 사이를 쭉 까먹어. 그럼 6개월 동안 그냥 가버리고 하면은 그냥 계속 사용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기프트 카드를 쓰는, 기프트 카드로 받은, 대표적으로 저기 어디죠? 우리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기프트 카드가 있어요. 기프트 카드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5만원권, 10만원권 기프트 카드 받으면 그거 갖고 선물 받아서 돌아갈 때는 커피를 막 사줘요. 평상시에 막 아껴 쓰는 분이. 왜 그래요? 이미 선물로 지불됐기 때문에 이거는 돈 가치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반대로 후불로 지불할 때도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후불로. 신용카드는 후불이잖아요. 맨 나중에 주는 거죠. 활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자동차를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활부기 때문에. 활부하다가 10년은 뭐 한 3년 정도 붓고 나서 남은 돈을 뭐 일시불 주면 살 수 있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활부로 사면 돈 쓸 때의 고통을 쉽게 완화시켜주는 효과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살 때도 마찬가지죠. 장기 분할 대출 30년 상환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사시잖아요. 예. 몇 년? 30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예. 집 대출 없으세요? 견실한 청년이세요? 예, 장가만 안 갔으면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 텐데.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다는 거죠. 아유, 지금 큰일 나는 말씀하세요. 지금 아주 토끼 같은 우리 딸도 있고 그런데. 예. 그래서 자신을 붓는 어리석음이 부른 화, 이게 앵커링 효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마케터에서 되게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제시한 가격 잘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려받으려고 할 때 어디 가서 이거 얼마예요? 했을 때 저 책을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내가 원래 한 8만 원 받고 싶어. 원래 저게 가격이 진짜는 8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라고 얘기해? 15만 원이에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단 깎으려고. 근데 간혹가다 인터넷 방송이나 보면은 거기 저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에 오래된 골동품 가져가서
각 상정하고 가격 얼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흔적해갖고 돈 주고 사잖아요. 근데 그걸 잘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굴동군상이나 그 전당포 주인이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탁 찔러내요. 근데 그 가격을 본 순간 사람들이 깎아도 얼마 못 깎어.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너무 가격을 또 세게 부르면 아예 흥정도 안 하고 포기하고 적당한 수에 딱 해서 이거를 깎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못 받을 수도 있도록 잘 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할 때 아니면 부동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옆에 나와 있는 시가, 수준, 가격이 딱 있으면 그 기준이 앵커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 흥정할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들 몸값도 마찬가지죠. 프로야구 선수 맨 처음에 뭐 억대가 넘어가니까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은 10억, 20억 하니까 대단해. 처음에는 10억, 20억대 할 때는 미쳤다. 왜 이렇게 돈 비싸게 받냐? 했는데 한두 사람이 그렇게 찍어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10억, 20억대를 주는 것이 보편화됐잖아요. 그게 앵커링 효과라는 거예요. 앵커링 효과. 첫 번째 제시한 금액이 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책에 재미난 예시가 나와 있어요. A타입의 질문이 입니다.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 비율은 10% 이상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았던 그룹이 있었어요. 이 질문을 받던 데는 실제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B타입 질문을 받던 사람도 있어요. 유엔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비율은 65% 이상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그 팀에서는 유엔에서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 몇 퍼센트 차지해요? 45%예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꽤 크죠. A타입이 25%, B타입이 45% 얘기. 이 개입이 뭐냐면 첫 질문을 뭐라고 받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질문을 10%라고 받았던 거는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은데 근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올려. 그리고 첫 기준이 60%라고 높게 받았다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낮춰도 많이 못 내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23%였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나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기준점이 65%가 딱 들으면 20%까지 얘기하면 내가 너무 틀린 거 아닌가? 라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심적인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팩트플리스랑도 연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오판, 편견, 확증 평양 이런 걸 때문에 정확한 평가들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건 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군중심리에서 책을 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특히 저희 같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자주 만나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이렇게 보고 있다, 나 요즘 이거 읽다면 읽지도 않을 건데 그냥 막 사. 우리 정경훈님 그렇잖아요. 안 읽을 책을 왜 사? 사다 놓고 혼나잖아. 집에서 또 왜 안 사냐고 안 읽냐고 막 사죠. 숨길 수도 없어요. 막 사다 몰래 사다 놓고 저 책 왜 샀냐 하면 물어보면 누가 사서요. 뭐 이렇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하는 게 내가 무슨 책 샀다 그러면 얼떨결에 그냥 그 책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죠. 군중 심리, 헤딩 비헤이비어, 그리고 확증 평양. 확증 평양 내가 이거는 옳다라고 믿으면 사실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콩으로 매주를 써도 그냥 믿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쓰던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중고로 팔 때는 내가 이 쓰던 물건에 얼마나 애착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내가 살 때는 그 사람은 얼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줘야 됩니다 달라고 그러면 그 가치가 나한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되게 평가절하하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가치를 많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계된 거일수록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우리나라는 이케아가 두 군데 있죠. 광명에 있고 일산에 있는 거 맞나요? 네. 이케아 상품이 상당수가 이렇게 조립을 해서 하는 패턴인데 직접 조립을 해야 돼요. 근데 조립하는 게 어떤 건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조립하는 것보다 그냥 완제품을 사는 게 더 싸대. 근데 조립을 왜 해?
조립하는 과정을 즐기려고, 조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퀼트 있잖아요. 퀼트 집에서 제작하는 것은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퀼트 해보셨잖아요. 막 눈 아프고 빠지고, 차라리 이걸 내가 이거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걸 사지. 정답은 사는 게 싸게 먹혀요. 왜냐면 그 퀼트 하느니 그거를 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해갖고 그때 그 돈을 받은 걸 가지고 퀼트를 사는 게 나아.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왜 퀼트에 내가 이렇게 한번 떠보고 그럼 너무 애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별로 안 이뻐. 근데 내 눈에는 엄청 이뻐 보여. 입고 달리고 뭐 하는 거죠. 그게 뭐라면 이케아 이펙트라고 얘기해요. 이케아 이펙트. 실제 완제품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길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더 비싸게 받고, 심지어는 손실 회피 법칙도 있습니다. 내가 10달러 잃을 때의 강도는 10달러 얻을 때 느끼는 강도보다 2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잊어먹으면, 같은 돈을 잊어먹을 때 되게 아깝고 그만큼 버는 것은 그의 강도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연금 있어요. 연금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현재 수입의 80%로 살 수 있습니까? 질문과 당신은 현재 수입의 20%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에 따라 사람들의 응답률은, 첫 번째로 질문했을 때는 응답률이 높고 두 번째로 하면 그렇게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한 비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같은 얘기인데 긍정적인 걸로 기쁨으로 얘기할 때는 더 그걸로 이제 호감도가 쉽게 응답을 하는데, 고통으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2배 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를 좀 정리하면, 통신사에서 가격 정책할 때 가격이 들어가는 것은 아예 한꺼번에 묻혀서 비싼 가격으로 한 방에 이거 돈 내서 얘기하고, 이거 하면 주는 혜택들 있잖아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지고, 우와 저거 좋아지고, 그 이득은 이렇게 분산시키면 이득이 되게 나눠졌기 때문에 더 많이 준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차피 돈 한 번 받을 거 한번 세게 한번 받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한 번, 이득은 나눠서 여러 배 나눠서 줘라 라는 게 법칙이죠. 따라서 이런 걸 볼 때, 물건을 사거나 뭘 할 때 자꾸 스토리텔링을 붙이도록 한다든지,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이럴 때도 내가 어느 회사에 그냥 고용돼 있다라는 것보다 협동조합원으로 일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는 종업원 지주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종업원이 그 회사의 지주로서 참여하도록 하면은 애사심이 엄청나게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내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제가 군대는 방위를 나왔지만 현역과 같이 이제 있는 행정병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대 일주일밖에 안 나오는 병장이 그 행정 업무를 막 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이거에 대해서 막 신경을 막 써갖고, 본인 제대한 이후에 있어야 될 일들 막 이런 거 염려해서 막 디자인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제대하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대하고 나서도 그게 걱정돼서 막 연락을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래? 본인이 갖고 따는 거, 본인이 거기다 시간을 들였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소유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거든지 자기 경험케 했다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것도, 이 물건을 사게끔 하려고 한 것도 한번 타보게 한다든지 경험케 한다든지 하여간 사용하게끔 하면 갑자기 애정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저걸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물건 공짜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써보세요. 무료 체험.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반납하세요. 근데 그때 일주일 써보면 이제 장소간 일주일 써보면 거기 요즘은 세팅하는 게 많아. 이거 세팅하고 저팅하고, 그리고 배울 게 많아요. 좀 차가 전자식 배우다 보면 막 공부해서 배우거든요. 이 기능 좋아지고. 카드 내 차처럼 느껴져요. 저희 차가 그때 고장이 나갖고 수리한다고 한 달을 맡겼잖아요. 렌트카가 동일한 걸로 오더라고요. 와서 거기다가 이제 앞에 거기 S링크라고 거기 세팅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세팅을 다 맞춰놨더니 렌트를 끝나고 내 새 차 받아야 되잖아. 주기 싫은 거야, 이 차 렌트카를. 세팅 다 해놨는데, 다 맞춰놨는데 그게 뭐라고? 며칠 좀 써봤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무엇을 해서 경험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애착이 내심하고 그런 게 사실 6차 산업에도 어떤 기업에 아니 농장에 그 다른 소비자가 참여케 한다든지 동참해서 뭘 일을 도모한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이 고객이었는데 고객이 아니라 갑자기 같은 회사 직원처럼 이 회사를 옹호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단골로 가는 학교 뒤에 카페 아지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우리 같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료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거기서 경험과 추억이 쌓여있기 때문에 뭐 옹호하려고 들고.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우리 회사를 그냥 단지 소비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도 느끼게 하고 심지어는 일부 소유하게끔 하면 그 경험이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 썬크 코스트가 나는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매몰 비용이죠. 매몰 비용.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죠. 제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갖고 주식을 했어요. 투자를 잘못했어요. 해서 5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본전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잠수를 타죠. 어떻게? 1,000만 원 들 때까지. 근데 다음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이니까 한 200만 원까지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답이죠? 500만 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짜리잖아요. 자꾸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썬크 코스트는 그냥 나가버렸으면 함몰 비용이기 때문에 매몰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을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현재 가치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1,000만 원짜리 때문에 못 판다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 가치를 판단하고 이거 더 떨어질 거 생각하면 팔아버리고 하는 게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정함, 또 노력에 대한 과도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을 때는 분노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해요. 행동심리학자들이 행동경제학자들이 만든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최후 톡촉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어요. 이거 게임이에요, 게임. 얘는 A라는 사람한테 10달러를 줬어요. A라는. 이거를 B라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원 있어요. 10,000원을 옆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5,000원 줄 수도 있고 4,000원 줄 수도 있고 1,000원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나눠줬으면 B가 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면 이 게임 싫어. 그러면 둘 다 반납을 해야 돼. 잘 봐요. 노 선생님이 우리 정경은님께 10,000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 게임에서 1,000원만 주기로 했어. 본인이 9,000원 갖고. 그러면 1,000원이라도 받는 게 이득이잖아요. 정경은님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정경은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빠. 같이 좀 가져오면 좋을 텐데. 왜 사장님은 9,000원 갖고 남은 1,000원 갖고 이거 좀 공평하지 않냐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화딱지가 나고 노 해버려. 그럼 다 반납하는 거잖아. 손해잖아. 다 손해잖아.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거래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면 아예 판을 깨버리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평균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5,000원씩 갈리든지 대충 한 6,000원에서 4,000원 정도 갈리든지. 근데 이게 경쟁이 치열하든지 사회적 자본이 약해진 사회일수록 그 금액이 커져서 판 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공정치 않을 때 분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함을 회복하는 사회일수록 되게 사회적 비용으로 나가는 일들이 적고 전반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논란이 있는 게임인데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열쇠 수리공이 있습니다. 근데 열쇠 수리공에 한번 왔다 갔는데 출장 비용이 5만 원을 받는 가정이에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근데 와서 딱 보자마자 단큐에 뭐 1, 2분 만에 고쳤어. 5만 원 내야 돼. 아까워. 한 게 뭐 있다고? 아니 그것도 만져보니 한번 툭툭하더니 열었어. 아까워. 근데 이 사람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력 없는 수리공이 왔어요.
1시간 낑낑 매고 하더니 겨우 고쳤어. 5만 원 달래. 그때 심리는 뭐냐면 이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5만 원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수리공이었어요. 근데 C라는 더 실력 없는 사람이 왔어. 이 사람은 2시간 낑낑대다가 부품 하나도 깨먹어서 그 부품 하나 더 사냈어. 그 돈을 7만 원이 들었어. 근데 사람이 그 사람 노력한 것도 부품도 들었으니까 7만 원 주는 거에서 더 안 아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2분 만에 고쳐서 5만 원 줬던 게 합리적인 사고였잖아요. 근데 시간이 더 많이 투여되면 정당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동의해. 근데 반면에 그게 짧게 투자했는데 50만 원 달래.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발생하냐면 지금 CEO 급여가 있잖아요. 회사에 우리 임직원이 받는 급여가 있어요. 중소기업 계신 사장님의 급여, 그러니까 CEO 대표님 받으신 급여는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미국의 CEO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요. 몇 천억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잘 따져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을 게 있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키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면은 진짜로 그 사람이 그 역량대로 그렇게 키운지는 물음표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들 공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고, 특별히 자본주의가 심화된 미국 같은 데는 그 일반 기업인들과 또 탑 CEO들의 급여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대로 CEO랑 우리 평의 그 근로자랑 급여차가 이렇게 심해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전반적인 공정함은 더 그쪽에 더 느낀다는 거죠. 급여차가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할 게 되게 신경 쓸 게 되게 많이 있더라. 입니다. 뒤에도 계속 이런 스타일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복습통했던 거랑 동일 맥락인데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팩트를 정확히 알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구성원들을 잘 배려해서 연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데니엘의 부의 감각이었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기 원하면 정확한 팩트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